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엔 여러분들이 경찰의 임무와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8번 문제 풀다가 뒷부분에서 연결되는 부분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오상위험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위험에 대한 인식에 대해 소개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외관적 위험에 대해서 방금 전에 문제처럼 해설을 일단 봤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관적 위험은 사리급품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문장이 나와요. 꼭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고,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현장에서 TV 소리를 듣고 실제로는 잘 모르니까 문을 박차고 들어간 그 경찰관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성적 평균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경찰관이 그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똑같이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 위험과 객관적 위험이 같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주관적 경찰관이 이성적 평균의 판단을 똑같이 했었다. 즉 사리 깊은 판단을 충분히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책임지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적법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적법이기 때문에 손실보상의 문제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원래 표현하려고 했던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위험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위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앞에 그림을 한번 그린 게 있을 거예요.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X라는 어떤 행동을 했어요.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을 신고를 받고 누가 출동했어요? A라고 하는 경찰관이 출동을 해서 조치를 취했어요. 문을 박차고 막 들어가든 어쨌든 간에 뭔가를 했습니다. 뭔가를 했고, 이렇게 행위한 것에 대해서 B라고 하는 경찰관이 과연 내가 저 현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주관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시각에서 봤을 때 위험하다고 하는 걸까요? 그건 A의 시각인 것이죠. 현장에서 출동 신고를 받고, 그죠? 출동 요청을 받고 현장에 가셔서 갑의 X 행동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그 경찰관의 시각에서 봤을 때 위험하다고 봤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객관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때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시각에서 판단을 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B입니다. B죠.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제3자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제3자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법학에서 주로 쓰는 표현이 있죠. 뭐라고 합니까? 방금 전에 제가 썼는데 이성적 평균인의 시각에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평균인이 경찰이시죠. 그래서 이성적 평균인의 시각을 가진 아주 일반화된 그 경찰관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 상황도 과연 위험하다고 봐야 될까라는 겁니다. 그게 객관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아래가 구분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외관적 위험이 이렇게 판단된 것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두 번째는 오상 위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오상 위험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추, 정, 적, 위험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단어는 앞에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추상적 위험이라고 하는 이 상자가 들어가는 단어하고 추정적 위험이라고 하는 정자가 들어가는 단어를 바꾸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틀리게 되겠죠.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오상위험에 대해 소개를 하게 되는데, 이때 오상위험일 때는요, 오상위험이라는 말을 오상방위로 바꿔보면 이해가 훨씬 쉬워집니다. 여러분들이 형법을 배우시기 때문에 오상방위가 뭔지 아실 겁니다. 이 오상방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착오가 발생된 거죠? 객관적, 위법성 조각사유, 전제 사실의 착오가 발생된 겁니다. 즉 당사자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 같으면 A의 입장에서는 정당방위가 해당된다. 즉 객관적으로 정당방위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고 정당방위 행위로 나아갔는데, 제3자 입장에서 봤더니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는 거죠. 객관적 위법성 조각사유 상황이 없었는데 당사자가 정당방위 해버린 거야 라고 함으로써
당사자의 정당방위 행위가 조금만 더 심사숙고했더라면 그런 행위를 안 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오상방위라고 합니다.